자, 이번 시간에는 과학에서 일을 하는 경우, 과학에서 말하는 일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평상시에 일을 많이 했다, 일하고 있는 중이다 라는 표현을 많이 쓰긴 하는데, 과학에서는 일을 했다라고 하려면 조건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과학에서는 일을 했다라고 하느냐 하면, 물체에 힘을 작용시켜야 되고요. 그리고 반드시 힘이 작용시키면 힘의 방향으로 물체가 이렇게 이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힘이 작용하고 힘의 방향으로 물체가 이동을 했을 때 우리는 이 힘이 물체한테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때 이 힘이 한 일의 양을 계산하는 방법은요. 당연히 힘을 크게 주면 일을 많이 한 게 되고 이동한 거리가 멀수록 일을 많이 한 것이 기 때문에 일의 양을 계산하는 방법은 힘 곱하기 이동 거리로 계산을 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단위는요. 힘의 단위가 뉴턴 단위이고요. 이동 거리 단위는 미터 단위이기 때문에 일의 단위는 뉴턴 미터라는 단위를 쓰면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뉴턴 미터라는 단위보다도 훨씬 간편한 단위를 만들어서 쓰고 있어요. 어떤 단위냐 하면 바로 J, 대문자 J라고 썼고 이걸 읽을 때 어떻게 읽느냐? 줄이라고 읽으면 됩니다. 즉 1뉴턴의 힘으로 물체를 1m 이동시켰을 때 한 일의 양은 1줄이다 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일의 단위는 줄 단위를 사용할 것입니다. 자, 일은 물체에 힘이 가해져야 되고 힘의 방향으로 이동한 거리가 발생할 경우에 일을 했다. 그 힘은 일을 했다라고 한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일을 하지 않았다. 일이 0이다. 자, 일이 0인 경우를 한번 몇 가지 짚어볼게요. 자, 일을 하지 않았는 경우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우선 일을 계산하는 방법이 힘과 이동 거리의 곱이잖아요. 일을 나타내는 기호는 W, 대문자 W를 쓰고요. 일을 나타내는 기호는 W, 힘은 F 쓰고요. 이동 거리는 S라는 걸 씁니다. 우리말로 일 이꼴 힘 곱하기 이동 거리라고 써도 되는데 우리가 이걸 수학적 표현으로 기호로 만들어서 주로 사용을 합니다. W는 FS라고. 이것도 꼭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이 0인 경우에는 힘과 이동 거리의 곱이기 때문에 우선 첫 번째로 힘이 0인 경우가 있습니다. 즉 F가 0인 경우. 그래서 물체에 작용하는 힘이 0인 경우. 자,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 빙판 위에 미끄러지는 이 물체는 빙판 위는 물체가 미끄러지는 동안 빙판으로부터 받는 방해하는 힘, 즉 마찰력이 없다고 보는 거죠. 마찰력이 없는 경우에 등속 운동하는 물체는 계속 그 속력을 유지하면서 운동을 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등속 운동하는 물체에는 힘이 작용하지 않는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등속 운동하는 물체는 힘이 작용하지 않기 때문에 W 이꼴 FS인데 F가 0이니까 이동한 거리가 있다 하더라도 일은 0이 된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됩니다. 등속 운동하고 있는 물체. 예를 들면 마찰력이 없는 얼음판 위에서 스케이트를 타는 사람, 미끄러져 가는 물체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는요. 힘은 주었으나 S가 0인 경우, 즉 이동 거리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 이동 거리가 0인 경우가 해당이 되겠는데 어떤 경우냐면 자, 어떤 아이가 벽을 힘껏 밀고 있어요. 힘을 주고 있어요. 힘을. 근데 이 벽이 꼼짝도 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동한 거리가 없기 때문에 이 아이가 주는 힘은 일을 하지 않았다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이 이렇게 서서 천정을 이렇게 받쳐 올리잖아요. 그러면 천정을 미는 힘을 주었으나 천정이 밀려 올라가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동 거리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힘은 주었으나 힘의 방향으로 이동한 거리가 없으므로 얘도 일이 0이다. W 이꼴 FS인데 힘은 주었으나 이동한 거리가 0이므로 일은 0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곱하기죠. 곱하기. 자, 그리고 세 번째는요. 힘의 방향과
이동 방향이 서로 수직일 때, 이때도 일을 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E를 구하는 식이 FS, W는 FS인데요. 이 힘의 방향과 이동 거리의 방향이 수직일 때 이 값은 당연히 0이 된다는 것은 수학적인 어떤 내용을 알고 있으면 굉장히 쉽게 다가올 수 있는데 우리는 중학교 3학년이므로 아직 그 단계를 밟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떤 사람이 상자를 들고 이렇게 상자를 받쳐 들려면 위로 힘을 이렇게 줘요. 상자를 들어 올리는 힘은 위쪽 방향이죠. 그 상자를 손에 들고 이동은 이렇게 수평으로 이렇게 이동을 해서 상자를 여기까지 이동을 시켰다고 봅시다. 그러면 힘의 방향과 물체가 이동하는 방향이 서로 수직되잖아요. 수직한 경우에는 상자가 그 높이 그대로 유지한 채 옆으로 이동하였다면 물체한테 힘을 주기는 했으나 힘의 방향으로 상자는 이동하지 않았다 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도 1은 0이다 라고 보는 거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계단을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물체를 들고 계단을 이렇게 올라갔어요. 그러면 물체의 처음 위치에서 계단을 한 칸 올라갔을 때 물체의 위치가 이만큼 높이가 올라갔잖아요. 내가 물체를 위로 받쳐 들고 있고 물체는 계단의 한 칸 높이만큼 위로 들려졌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이 힘은, 내가 물체를 들고 있는 힘은 일을 했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얼마만큼? 내가 물체를 들어 올리는 데 사용하는 힘과 올라가는 계단의 높이만큼, 요 높이, 이동 거리라고 보죠. 높이만큼 일을 했다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평면상에서 수평 방향으로 물체를 들고 이동하는 경우에는 힘의 방향으로 이동한 거리가 0이기 때문에 힘이 한 일도 0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런 경우를 우리가 힘의 방향과 이동 방향이 수직한 경우다라고 정리를 하는 거죠. 자, 이렇게 일에 대해서 배워봤고요. 좀 더 자세하게 중력과 일과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력이라는 것은 우리가 앞서 한번 배운 적이 있습니다. 자, 지표 근처의 물체를 지구가 이렇게 끌어당기는 힘을 우리가 중력이라고 하죠. 중력의 방향은 지표면과 수직한 아랫방향, 즉 연직 아랫방향이고 이 방향은 곧 지구의 중심을 향하기 때문에 지구 중심 방향으로 중력이 작용한다. 그리고 이 중력의 크기는 우리가 보통 무게라고 하는데요. 중력의 크기를 계산하는 방법은 9.8 곱하기 물체의 질량으로 구한다라는 것도 앞서 배운 적이 있습니다. 자, 중력의 크기는 우리가 물체의 무게라고 하는데요. 중력은 질량이 크게 나가면 무게도 많이 나간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 정확한 값은 질량에다가 9.8을 곱한 값만큼이다. 힘의 크기니까 당연히 단위는 뉴턴 단위를 사용하면 됩니다. 자, 중력에 대해서 이 정도는 알고 일과의 관계를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우리가 지표면에 있는 물체를 이렇게 들어 올린다고 가정을 해 볼게요. 자, 이 물체를 들어 올리려면 뭐가 필요해요? 힘을 들여서 물체를 들어 올려야 되죠. 자, 이때 물체를 일정 높이로 지표면에서만큼 H라는 높이만큼 들어 올릴 때 내가 줘야 하는 힘은 바로 얼마만큼의 힘을 줘야 되느냐? 물체의 무게만큼의 힘을 줘야지만 이 물체를 수직한 방향으로 이렇게 천천히 속력 변화 없이 들어 올릴 수 있습니다. 일정한 속력으로 물체를 들어 올리려면 이 물체에 가해지는 힘의 크기와 이 물체에 작용하고 있는 중력의 크기가 같아야지만 물체가 받는 R자임이 0인 상태로 일정한 등속 운동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지표면에 놓여 있는 물체를 일정한 속력으로 들어 올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만큼의 힘을 줘야 된다. 라는 거 포인트입니다. 자, 그러면 이때 이 힘은 곧 중력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중력은 아랫방향으로 작용하고 있고 물체는 위로 올라갔잖아요. 그럼 이런 경우에는 중력이 물체에게 일을
했다라고 하지 않고 중력에 대항하는 힘을 우리가 주어서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중력에 대해 일을 한다, 했다라고 표현한다는 거. 중력에 대해 일을 한다. 이 말은 곧 중력과 같은 크기의 힘을 중력과 반대 방향으로 주어서 물체를 이동시켰다 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물체를 일정한 속력으로 중력과는 반대 방향으로 물체를 이렇게 일정 속력으로 들어 올리게 되는 경우 중력에 대해 일을 했다. 이때 내가 사용한 힘은 중력의 크기와 똑같다. 자, 그래서 이때 힘이 한 일을 계산하는 방법은 당연히 물체를 들어 올리는 데 사용하는 힘, 물체의 무게가 되겠죠. 즉 중력의 크기 곱하기 들어 올린 높이. 들어올린 높이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질량이 1kg인 물체를 10m 들어 올렸다. 올릴 때 한 일의 양을 계산해 보면 W는 Fs. 자, 힘은 얼마 줘야 돼요? 질량이 1kg짜리면 1kg짜리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 즉 9.8 곱하기 질량 1 뉴턴. 그리고 곱하기 이동한 거리는 10m 들어 올렸잖아요. 들어 올린 높이가 이동한 거리가 되죠. 10m. 해서 얼마가 됩니까? 98 뉴턴미터. 그런데 우리가 일의 단위는 뉴턴미터 단위 말고 뭐를 많이 쓴다? 그렇죠. 줄 단위를 많이 쓴다. 그래서 98줄의 일을 했다라고 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표면에서 수직한 위쪽으로 물체를 일정한 속력으로 들어 올릴 때에는 내가 들어 올리기 위해서 사용돼야 하는 힘은 물체의 중력, 즉 무게와 똑같은 크기의 힘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중력이 일을 했다라고 하지 않고 중력에 대해 일을 한다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반대로 지표면에서 일정 높이에, 지표면에서 일정 높이에 있는 물체를 가만히 놓으면요, 떨어지게 되겠죠? 왜 떨어지느냐? 중력 때문에. 그래서 중력이 잡아당겨서 물체가 낙하해서 지표면에 뚝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중력 방향으로 물체를 이동시켰기 때문에 중력이 물체에게 일을 한다라고 표현을 하면 되는 거죠. 일을 하는 힘이 중력인 거잖아요. 그래서 중력이 물체에 일을 한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떨어지는 동안의 물체에는 이 중력이 계속해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일정한 크기로 계속 작용하고 있다. 자, 그러면 이때 중력이 한 일의 양을 한번 계산을 해 볼게요. 일의 양은 힘 곱하기 이동한 거리예요. 이때 힘은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이니까 요 힘은 중력이 되죠. 즉 물체의 무게 곱하기 이동한 거리는 낙하한 거리, 떨어진 거리. 그래서 낙하한 거리만큼이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질량이 1kg인 물체가 지면에서 10m 높이에서 자유낙하했다. 자유낙하했다는 얘기는 오로지 물체에 작용하는 힘이 중력밖에 없을 때 중력에 의해서 낙하하는 경우 자유낙하라고 한다고 했죠. 자, 그러면 이때 물체가 낙하하는 데에는 중력이 일을 한 거니까 중력이 한 일을 계산을 해 볼게요. 중력의 크기는 질량이 1kg짜리 물체의 중력의 크기는 9.8 곱하기 질량 뉴턴 곱하기 낙하거리 이동거리 10m. 계산하면 98 뉴턴 미터인데 우리는 일의 단위로 요 단위보다는 뭐를 쓴다? 그렇죠. 줄 단위를 쓴다. 그래서 1kg짜리 물체가 자유낙하했을 때 중력이 자유낙하를 시킨 거니까 중력이 물체에 일을 했다라고 하고 중력이 한 일의 양을 계산하는 방법은 이렇게 힘, 물체에 작용한 중력의 크기 곱하기 낙하한 거리 해서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물체한테 힘이 가해지고 힘의 방향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 우리는 그 힘이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중력이 관여하는 경우에 일의 경우를 두 가지로 나눠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심화 내용인데요. 조금 까다로운 내용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도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되겠죠. 자, 물체에 작용하는 힘을, 자, 물체를 이렇게 일정한 속력으로 들어 올리기 위해서는 내가 줘야 하는 힘은 물체의 무게만큼의 힘을 줘서 이렇게 들어 올려서 일을 하게 되죠. 자, 근데 내가 이 힘을 물체를 이동시키는 동안에, 자, 이동 거리와 힘과의 관계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내가 뭐 2m, 4m, 6m 이렇게 높이 들어 올리는 동안에 뭐 8N이라는 힘을 일정하게 계속 주었다면 내가 2m 들어 올리는 동안에 한 일의 양이 얼마입니까? 라고 했을 때 어떻게 계산을 하면 되느냐? 우리가 W는 Fs라고 해서 일은 힘 곱하기 이동한 거리잖아요. 그래서 일의 양을 계산할 때는 8N이라는 일정한 힘을 줬으니까 8N 곱하기 들어 올린 높이 2m 해주면 얼마? 16Nm, 즉 16줄의 일을 했다라고 계산을 하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물체한테 가해진 힘이 물체가 이동하는 동안에 내가 물체한테 준 힘이 이렇게 변화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처음에는 힘을 점점점 증가시키다가 나중에는 일정한 힘을 계속 주었다. 자, 그랬을 적에, 자, 2m, 4m라고 합시다. 여기가 8이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8N이라는 힘이 최대로 가해져서 2m 지점에서 그 이후로는 8N의 힘이 일정하게 작용했지만 처음 2m 동안에는 들어 올린 동안에 힘이 일정하지가 않잖아요. 변하는 힘을 줬잖아요. 자,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W는 Fs 해서 2m 들어 올리는 동안에 힘이 한 일을 계산하세요. 그래서 힘 8이네요. 이동한 거리 2네요 해서 16줄이다 이렇게 계산하면 안 되는 거죠. 왜냐? 이 8N이라는 힘이 2m 들어 올리는 동안에 일정하게 계속 작용하지 않았죠. 최대로 작용한 힘의 크기가 8이라는 뜻이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구하느냐? 우리 앞에서 물체의 운동편에서도 한번 한 적이 있었지만 2m 들어 올리는 동안 2m 지점을 이렇게 세로로 선을 딱 그은 다음에 그래프 아래쪽에 뭐를 구하느냐? 면적. 자, 면적 계산해 볼까요? 면적을 계산을 하면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이잖아요.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밑변 이동거리 곱하기 높이는 힘이잖아요. 즉 이동거리와 힘을 곱한 값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면적을 구하는 것이 곧 일의 양을 구하는 것과 같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 문제를 풀 때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힘과 이동거리의 관계 그래프에서 어떤 이동거리대를 잡았을 적에 그래프 아래쪽에 이 면적은 곧 일의 양을 의미한다라는 거. 요거 하나 알고 넘어갑시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심한 내용으로 계단을 올라갈 때 우리가 일의 양을 계산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자, 계단을 이렇게 물체를 들고 이렇게 계단을 올라갈 때 내가 사람이 이렇게 물체를 들고요. 계단을 이렇게 올라가서 여기까지 이동을 해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물체를 들어 올리는 힘은 바로 어떤 힘이에요? 물체의 무게만큼. 내가 한 일의 양은 Fs인데 이 F는 어떤 힘의 크기만큼 줘야 되느냐? 물체에 작용하는 무게. 물체의 무게에 해당하는 힘을 줘서 실제로 물체가 이동한 거리는 요만큼이지만 힘의 방향으로 이동한 거리를 찾아주어야 되기 때문에 힘의 방향으로 이동한 거리는 물체에 작용하는 힘은 중력과는 반대 방향으로 이쪽 방향으로 힘을 줘서 들어 올리면서 앞으로 걸어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물체가 이동한 거리는 요 높이에서 요 높이까지 갔잖아요. 그래서 물체가 올라간 높이 요만큼이 이동한 거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평 방향으로는 힘을 주지 않았으니까 물체가 수평 방향으로 이동했는 요 양은 이를 계산할 수가 없다.
그래서 수직 방향으로만 물체한테 힘을 주고 있으니까 일을 계산할 때에도 수직 방향으로 이동했는 거리만 생각해서 일의 양을 구하면 된다. 그래서 물체의 무게 곱하기 이동한 거리는 요 높이가 되겠죠. 즉 계단의 높이. 자, 요렇게 계단을 올라가는 경우에도 간단하게 일의 양을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일은 힘 곱하기 이동 거리다. 힘의 방향으로 물체가 이동했을 때 힘의 방향으로 이동한 거리를 찾아내어서 힘 곱하기 이동 거리를 하면 일의 양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